안녕하세요. 음, 제가 이제 그 그림 그리느라고 바빠지면서 거의 모든 단톡방을 다 탈퇴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탈퇴할 수 없었던 화가들의 모임 단톡방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은 화가들의 어떤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그 사주보완 그림하고 할부 판매에 대해서 거의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 90%가 저를 나쁘게 보고 제가 이제 영상 해설란에 좀 달아놨는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지난 한 달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례 없는 일이고 할부 판매가 게다가 제 그림이 현재 그분들 그림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8분의 1 가격 또는 10분의 1 가격 또는 20분의 1 가격인데 그렇게 싼 그림인데다가 100개월 할부까지 판매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커피를 한 잔에 커피랑 비유해서 좀 비유해야 좀 이해가 빠르려나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백다방보다 더 싼 커피숍이 게다가 또 커피 맛도 괜찮은데 한 잔에 1,000원씩 팔면서 예를 들어서 후불로 커피를 먼저 마신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커피를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길 건너편 커피숍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 물을 흐린 일종의 그 물을 흐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는 상도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로서 기존 화가들이 안 했던 방식으로 그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후원이 먼저 시작된 거고 그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3년간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그림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그게 이제 결국 비슷한 방식의 할부 판매, 선불 할부 판매가 된 거고 저한테 이제 3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보내시는 분들은 실은 어떻게든 저를 좀 응원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일종의 후원인 거죠. 할부 판매라기보다는 후원인 건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쓰고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을 올리고 정말 강의비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던 영상들을 이제 자녀교육 영상들을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먼저 이 할부 판매를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화가들한테는 전혀 뭐랄까 좀 어이없는 방식, 물을 흐리는 방식, 허접하고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 또 그 전체 금액이 굉장히 또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다 보니까 좀 시기 질투심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단톡방에서 나온 우려가 뭐냐면은 내가 소송당할 수 있다. 그림을 제대로 못 줬을 경우에. 근데 그거는 아직 뭐 조금 지금 약간 몇 명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왜 이제 그림 전달이 딜레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개인전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이번 개인전 그림도 약 3년 6개월 전부터 저한테 후원한 사람이라서 빨리 그걸 먼저 좀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그림을 더 잘 그려서 드리려고 했는데 독촉하는 바람에 사실 그분은 더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2달 만에 그 사람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20개월 만에 그려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독촉을 하니까 2달 만에 그려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로서는. 자기가 독촉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2,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그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독촉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드려야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방식이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사기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그 단톡방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제 스승님이나 스승님들한테 그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평소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청출어람이고, 선생님의 그 명예를 더 드높이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선생님 이름에 먹칠을 한다거나 그 명예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빡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삼가해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 단톡방 전체를 폐쇄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폐쇄를 했지만 사실은 저만 거기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저만 강퇴당한 거죠.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 다 나가고 나서 단톡방을 따로 만들겠죠. 완전히 제가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 그룹 내에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저를 이제 이상한 놈 취급을 하니까 이제 또라이다 뭐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결국 제가 거기서 이제 강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요. 왜냐면은 내가 빠져나올 수도 없는 단톡방에서 계속 나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실은 굉장히 이제 홀가분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할부 판매가 제 그림값이 현재 호당 10만 원이 싸지만 사실 서민이 살 수 없는 상태였고 비용이고 저번 3월까지도 호당 5만 원에 팔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서민들이 사기 힘들어요. 몇백을 저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호당 5만 원일 때는 30개월 할부로 팔았고 지금 호당 1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100개월 할부로 일단 선불입니다. 일시불 한 사람도 지금 그림 못 받고 있어요. 선불로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우리 하나의 다 같이 한번 뭔가 인생 역전? 그러니까 제 그림이 세계적으로 진출을 함과 동시에 제 유튜브를 보아왔던 분들께 제가 예전부터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다 같이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선물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좀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제 저로서는 덕행이거든요. 덕행. 그러니까 일단 기회를 주는 덕행인데 아마 저한테 할부금을 넣는 분은 제가 이렇게 다른 화가들한테 비난받고 결국에는 왕따당하고 강퇴당하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을 건데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었어요. 결국 그 리스크가 이제 결과로 드러났죠. 저는 그 그룹에서 강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제 선생님한테는 아직 아무런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고 있어요. 단지 선생님은 단톡방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제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원래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모든 대중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그걸 과두 정치라고 했어요. 예전에 독재 말고 독재 이후에 뭐 로마 시대 과두 정치가 있었죠. 몇몇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왔고 게다가 휴대폰이 생기면서 스티브 잡스가 모든 권력을 개개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라우드 소싱, 뭐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고 가장 강력한
펀딩은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면서도 또, 저기, 보통 시민들에게 제가 하나의 그림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난을 받고, 결국, 강퇴를 당했는데 좀 홀가분합니다. 왜냐면 좀 제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이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의 몇 구절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는 좀 배수진에 처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30년간 저랑 인연이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퇴출당했거든요. 100개월 할부. 사주보험 그림. 사주보험 그림이 제가 하게 된 게 그 기치료사 형님 때문인데,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 그 눈이 안 좋은 초등학생한테 그 아이의 오형에 맞게 이제 사주보험 그림을 그려줬는데, 보통 내가 그거를 좀 아픈 사람들한테 그림을 전달할 때는 그 기치료 선생님한테 한번 점검해 주세요. 기가 나오나, 그 다음에 그 기가 혹시 부족하면 좀 더 치유의 길을 좀 한번 넣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그림을 그 가져간 사람이 사진으로 보여줘서 체크를 해봤더니 치유의 기가 굉장히 나오더라.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에서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두 군데서 강하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림 전체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그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분이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곳은 뭐냐면은 그 장미꽃 모양으로 생긴 부분인데 그 전체 그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꽃이에요. 꽃 겸 하나의 은한데 꽃이고, 또 한 군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데 그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형이 체크한 것은 제가 그 그림에서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그 꽃을 닮은 은하하고 행성인데 아무튼 정말 여러 번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엄청나게 만진 곳, 그 두 군데서 기가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기를 측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를 느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성을 많이 들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게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뭔가 느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치료사 형님이 제 그림에서 치유의 기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주를 보완해서 부족한 컬러를 더 집어넣어서 그리면은 치유의 기가 혹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제 정성이죠. 이왕 뭐 그림을 드리는 거 뭐 제가 체크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제 기 쪽에서는 능력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능력자들을 많이 봤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 수련을 할 때 이렇게 눈 감고 상대방의 기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살짝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 기공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느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전혀 제가 그거를 또
안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몸으로 체크는 할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저의 어떤 제 그림이 그 얘기도 해주세요. 기치료사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뭐냐면은 제 그림은 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히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신이나 주변의 뮤즈들, 요종들이 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나의 몸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제 호가 도구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치료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더 많이 담긴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오간 적이 있어요. 게다가 자 우리 장인어른이 사주하고 주역에 관한 책을 14권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장인어른이.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운이 풀리는 사주 해가지고 책을 집필하신 분이고 우리 할머니가 단골이었어요. 고향에서. 그러니까 꽤 유명한 무당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역에서는 단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환자들도 고치고 그래서 전국에 단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찾는 고객들이 있었죠. 옛날에 시골에 교회도 하나 없을 때 얘기죠. 실제로 제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실제 DNA 속에 그런 어떤 전통 종교, 샤머니즘하고 애니미즘적인 그런 흐름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주보완 그림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그림을 굉장히 싸게 팔았잖아요. 팔았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믿잖아요. 제가 믿는 상태에서 또 그걸 믿기 때문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요 대단해요. 25% 30% 나옵니다. 거의 병원 치유 약물 치료 효과랑 맞먹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만 있어도 이 그림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최소한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리스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전부 나쁘게 보는 거죠. 기존 화가들은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강퇴됐습니다. 어제 강퇴되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단톡방에서 무수한 논쟁이 오갔어요. 결국 누가 세계적인 화가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이제 경쟁이 붙었고 저는 배수진을 치는 상황이 됐고 제가 성공하는 게 일종의 그분들의 염려를, 걱정을 잠재우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려드린 약속을 또 다 지켜야 되고요. 자, 스킨 인 더 게임에 제가 밑줄 친 문구 몇 개를 읽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말로 완전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오직 현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실이라는 녀석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현실이라는 녀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생존이다. 한참 넘어가죠. 자.
오래 알고 지낸 한 트레이더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자네를 좋아한다면 그건 자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동료들의 평가에 자신의 운명이 크게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한테 있었던 일의 답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나와 오래 알고 지낸 한 트레이더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자네를 좋아한다면 그건 자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동료들의 평가에 자신의 운명이 크게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자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해야 하는 것은 미래 사람들의 평가다. 현재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자 우리가 유일하게 의식해야 하는 것은 미래 사람들의 평가다. 현재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 실제 삶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용기는 우리가 거짓으로 나타낼 수 없는 유일한 가치다. 거짓 용기는 너무너무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죠.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황산벌 영화에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한 문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 362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모든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다. 여러분, 2020년, 2021년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어떤 시련이 우리나라에 다가올 줄 모릅니다. 저는 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소중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그 3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200명은 저한테 계속 할부금을 넣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할부금 넣는 분들 언제라도 힘들어지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저축은행 이자보다 높은 연리 24% 정도를 붙여서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축적된 거 전부 그 원금에 24%를 붙여서. 그리고 저에게 그 돈을 부은 지 아주 오래된 분들은, 3년 이상 된 분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현찰 2배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10년이 넘으면 현찰 3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개월 할부니까 10년 넘을 일은 없겠네요. 근데 10년 전에 저를 후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드렸는데 3배를 드릴 생각이에요. 금액이 좀 커요. 1억이라서
이력을 내가 돌려줘야 돼서 조금 더 제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 책에 소개된 문장인데, 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으로서 다짐하는 말로 이 책에 있는 문구를 대신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뭐 nothing 이렇게 표현했겠죠.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청출오람, 스승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운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상태고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의 흐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만 그 또한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의 말로 한번 끝내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해야 한다. 또 오직 행동하는 사람만이 말을 해야 한다.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모든 약속은 신의 허락하에서 지킬 수 있겠죠. 신이 허락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을 행동으로 현실로 보여드리고자 늘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반성하고 매일매일 제 자신을 개발하고 갈고 닦으면서 절차탕마하면서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